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여러 명식 중에 간목 인월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간목 인월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과 해당되는 것들을 이게 좀 보실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요 글자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한번 우리가 그래야지 이제 대운도 요거를 보면 볼 수 있거든요. 자, 간목 인월생이야. 나는 간목 인월. 그러면 자기 명식에 맞게 2월 일간이 2월에 잘 맞게 태어났는데 축토를 만난다고 볼게요. 축이 옆에 있거나, 나의 일지 뭐 옆에 옆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뭐 운으로도 올 수 있죠. 그러면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축이 인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예요? 연지나 일지, 특히 일지는 나라는 일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축토가 일지에 있으면 영향력이 가장 세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어요. 축토는 뭐라 그랬죠? 축토. 우리가 토라고 부른다고 해서 걔를 토라고 알면 안 되죠. 얘는 짭토예요, 짭토. 그냥 무늬만 토라고 부르는 거야. 이름만 토야. 근데 얘 토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이 축토는 뭐의 기운이 제일 세다 그랬죠? 그 안에 지장간 중에 개수의 기운이 제일 세다고 했어요. 개신기가 지장간이잖아요. 근데 축토는 이름만 토일 뿐 거의 개수에서 넘었다. 왜냐면 자축합이에요, 여러분. 자수하고 축은 그냥 세트야, 세트. 얘네는 그냥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러면 자하고 축은 세트는 뭐야? 자수가 그냥 축에 그대로 넘어온 거니까 축은 거의 개수다. 일간 개수와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간목한테 개수는 뭐죠? 정인이죠. 그러면 이 간목 인월이 축토를 만나면 원래는 목화토 해서 뭐예요? 얘를 축을 재로 봐야 되잖아요. 정제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정인의 힘을 발휘하고 있어. 너가 축토운을 만나면 간목일간인데 뭐 이 인월을 우선 떠나서라도 축토운을 만나면 나에게 얘가 정제라고 오지만 사실은 정인의 기운을 가진 운이 왔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인을 가진 간목인월, 간목인월인데 난 지금도 당당한데 심지어 정인, 나의 반듯한 어머니가 내 뒤에 있으면 어때요? 뭐 물어보나마나 아주 그냥 바른 생활이죠. 어? 나는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거는 견딜 수가 없어. 나 저거는 꼴을 보지 못하겠어. 그리고 심지어 의리도 있어. 그리고 바른 생활이니까 바른 말만 할 거예요. 그리고 자, 아까 자하고 축은 합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인월도 추워요. 2월도 춥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축은 뭐예요? 축은 1월이야. 그러면 이 사주는 어때요? 인월인데 축토까지 있는 사주는 춥겠죠. 거의 겨울에 더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2월이어야 되는데 축이 옆에 바로 붙어 있으면 2월보다 더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1월 중순? 뭐 1월 말? 뭐 이때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온도로 떨어진 거예요. 내 사주가. 그러면 사주가 얼어 있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데 간목인월은 앞으로 나아가야지 배려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뭐가 있어야 돼요? 식재가 있어야 배려심이 생기는데 오히려 인성이 들어온 거야. 난 지금도 당당한데 인성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내 주장이 강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런 기운이 왜냐면 사주 전체가 답답하니까 아니 차가우니까 그래서 단단하고 쉽게 좋은 거는 뭐 쉽게 흔들리지도 않겠죠 여러분들은 그쵸? 그래서 간목인월인데 축토가 들어오면 사주가 훨씬 좀 냉해진다 차가운 기운이 그리고 정인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축토다라고 기억을 해요. 음. 그리고 바른 생활, 강한 의리, 분명한 자기,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 기준이 어긋나면 벼락같이 단절. 뭐 이런 거 여기 써있죠. 차갑고 얼어 있고 수용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내 주장만 맞다는 고집.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약간 이런. 그리고 축토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분들은 고집이 세요. 뭐 이 간목이 인월이 아니어도
축월에 태어나신 분도 고집이 셉니다. 항소고집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축토가 깔려 있는 분들이요. 어 돈이 잘 안 새요. 돈이 들어가면 아까 우리 경금축월생 계셨는데 진짜 그러나요? 돈이 들어가면 안 나와요 잘. 어. 아주 야무져요, 야무져. 그 돈이 있는지도 몰라. 쭉 감춰 놔 가지고. 왜냐면 축토는 뭘 임묘시킨다 그랬어요? 경금이잖아요, 경금. 경금을 임묘시킨다 그랬는데 뭐 모두에게 제가 경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금이라는 기운이 주는 게 약간 돈이잖아요, 돈. 돈의 개념이 있잖아, 금이라는 게. 그래서 이분들이 좀 알짜배기일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이 간목인월인데 이제 축토를 깔고 있으면 문서나 이런 거 좀 돈 되는 거 이런 거를 좀 잘 갖고 써먹을 일이 있고 우선 기본적으로 문서와 자산을 지켜내는 힘이 꽤 강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남의 말도 잘 안 들어서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아요. 자기 자기 기운이 강한 분들이라. 그리고 우리 또 여기서 배운 게 있어요. 뭘까요? 천혜기인 간목인월한테 간목일간한테는 축토가 천혜기인이에요. 그러면 뭐 분명히 문서적으로 뭔가 이 사람한테 이 운이 들어왔거나 이 천혜기인이 작용했을 때 좋은 문서를 잡았거나 아니면 문서로 돈을 벌었거나 뭔가 아니면 내가 괜찮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돈을 벌고 있다든가 이럴 확률이 많습니다. 요렇게까지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점점 사주 보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간목이 들었는데 축토를 만났어. 라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질문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그럼 만약 화일간이라면 식상의 기운이 더 강해지는 건가요? 응? 여기 무슨 말일까요? 화일간이면 식상, 축토라? 화일간이 축토를 만나면 식상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거냐고 물어보신 건가요? 아, 그거 만약 그거라면 아니죠. 우리 아까 물론 토라고 불렀으니까 얼핏 보면 식상이죠. 나랑 그게 다르니까 상관이겠죠. 만약에 뭐 병화라면 뭐 정화도 또 식상이겠지만 하지만 축은 뭐라 그랬죠? 개수라 그랬어요. 거의 그냥 자수가 다 넘어왔기 때문에 개수. 그러면 화일간이라면 관이 되는 거죠. 어. 식상인데 하고 왔지만 사실은 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축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못 인혈생이 인목을 또 만날 수도 있잖아. 응. 내 사주 어딘가에 또 인목이 또 깔려 있던 거야. 혹은 아니면 뭐 운에서 또 인목이 들어온다는 거. 뭐 아니면 묘목운이 또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우선 아까 뭐랬지? 인목이 비견이라고 해도 임목한테 임목은 사실은 자기 팀이잖아. 내 친구. 내 친구가 제가 이제 월지는 곱하기 6을 하라고 처음에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배의 힘이 있는 거야. 월지는. 나머지 애들은 시간만 곱하기 1.5고 나머지 애들은 다 1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 명식이 잘 생각해 보세요. 8개의 글자잖아요. 근데 한 글자가 이미 6개의 힘을 갖고 있고 나머지 애들이 1이라고 한다면 1.5나 해봤자 똔똔 아니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만큼 월지의 힘이 세다는 얘긴데 근데 인목이 얘랑 똑같은 애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뭐 12개. 어떤 사람은 3개 있는 분도 있어요. 18개. 그러면 내가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12명 막 좀 피곤하지. 뭐 멘탈 털린다. 오늘 너무 이 모임 너무 지치는데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목 인호생한테 인목이 운으로라도 들어오든 어 아니면 또 갖고 있든 이러면 좀 피곤함이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발전이 부족하겠지. 왜냐면 정체되어 있는 거야. 그냥 나무 속에 갇혀져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살아있는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뭐가 됐든 망하든 살든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은. 계속 움직여야지 살아있는 거잖아. 숨을 쉬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은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정체가 돼 있는 거야. 그럼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뭔가 답답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봐요.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옛날에는 무조건 이렇게 순환을 해야 좋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몰려있는 사주가 상당히 많으세요, 실제로. 그리고 이 몰려있는 사주는 그러면 또 장점은 뭐냐? 몰려있잖아요. 그 힘이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얘가 힘을 발휘할 때 운이 좋을 때는 딴 것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가버리니까 그걸로 인해 큰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월지와 똑같은 글씨가 3개 이상 있는 분들 있잖아요. 3개 있다 하는 분들이 인생에서 정말 큰 대박은 나요. 대박이 나. 왜냐면 너무 한 곳에 몰려니까 그 파워가 엄청난 거야, 좋을 때는. 확 풀리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항상 내가 목이 만약에 과해 이렇게 인목이 있는데 인목이 또 들어와. 그럼 목이 과다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만 과다해서 문제가 아니라 목이 과해지면 뭐가 약해지죠?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문제는 황노행에 물려있는 사주의 단점은 반대급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목이 너무 강하면 분명히 토와 금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 아무리 목을 좀 잘라봤자 뭐 입이 12개 있으면 얘 토하고 금이 거기 와봤자 그냥 깨갱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간목이야. 근데 나는 금이 막 목이 과다해. 그 사람은. 뭐 인목이 너무 많아. 뭐 아니면 인목, 을목이 막 섞여 있어. 그러면 금을 손상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여자한테는 뭐예요? 금이 남편이고 남자한테는 자식. 그리고 모두 남녀에게 뭐가 되죠? 금이 모- 목일간일 때 얘기해요. 직장이잖아, 직장.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이런 분들은 만약에 뭐 감목이 되는데 인목이 또 있다. 이러면 우선 직장 생활은 좀 힘들겠죠. 내 사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일을 해야지 어떤 조직에 있는 걸 견딜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뭐 여자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관이 약해지는 거니까 근데 운도 뭐 관이 이렇게 살아나는 운으로 못 가고 있어. 내 사주 명식조차 그런데. 그러면 뭐 결혼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했지만 뭐 다시 돌싱이 돼서 온다든가. 뭐 남자분들도 막 직장에서 쉽게 나가버린다든가 아니면 내가 막 그 직장을 못 견딘다든가 아니면 자식을 얻기 좀 힘들든가 아니면 자식과 같이 뭔가 지내는 게 어렵다든가 요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몰린 사주는 몰린 사주는 좋은 운도 크게 그리고 추락하는 폭도 커져요. 근데 대신 조화로운 사주는 운도 적당히 추락도 적당히 대박이 없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가 몰렸거나 지금 내 운이 몰린 운으로 오고 있다. 지금 나는 이미 그 기운이 너무 많은데 또 그 기운이 돌아온다 그러면 항상 그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기운이 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아, 그럼 그 기운을 좀 내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 그러면 그 기운이 뭐지? 관인가? 뭐 아니면 그 기운이 쟤인가? 아, 내가 지금 완전 쟤를 너무 파괴시키는 운으로 가고 있네? 그러면 이제 금전적으로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 인원한테 인이 하나 더 들어오면 같은 편도 너무 많으면 피곤하다. 피곤하다. 적당히 해야 된다. 뭐든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음, 질문이 뭐죠? 저도 관성이 더 강해지는 거. 맞아요. 네. 축토가 들어오면 관성의 기운이 강해진다고 해석하셔야 돼요. 이제 그게 얼핏 보면 식상이지만. 저도 자수평간 대운인데 다음 대운은 축도. 자축합이죠. 그럼 자축은 좀 쌤쌤으로 보는 거죠? 썸머님? 그러면 돈 모으는 데는 유리하죠. 자축이. 그리고 좋다는 건 충격이 없다는 소리는 좋은 게 좋은 거고. 음, 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조금 더,
뭐 두루두루한 사람들이 좀 더 유할 수 있어요. 확실히 두루두루하신 분들이 모남이 좀 덜하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본다면 어떤 자기 주장이 센 사주보다는 좀 두루두루한 분들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또 무조건 유한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무조건 센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의 성향에 맞는 직업을 갖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면 좀 적용할 수 있어. '아 나는 직장은 좀 힘든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직장에 안 다니고 뭘 해야 되지?'를 고민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 나 이 대운에서는 잠깐 직장 생활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그때 돈 많이 주는 데 들어가 가지고 어 돈을 많이 모으고 빨리 이제 나오셔야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갑목인월인데 사화나 오화를 만났어요. 사화나 오화는 모두 화죠. 화의 에너지예요. 근데 얘네들이 둘 다 그러면 둘 다 화면 둘 다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완전 다른 역할을 시작해요. 왜냐면 갑목인월한테 원래 사화는 뭐예요? 식신이에요, 식신. 음. 그리고 오화는 뭐예요? 상관이에요, 상관. 근데 얘네들은 겉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사화는 삼합의 운동성에서 뭐죠? 사유축 금운동을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화는 불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 쟤 불이지?' 하고 다가가는 '어라? 불이 아니네. 저 자식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갑목인월 입장에서는 사화는 뭐예요? 인목은 인호술 화운동을 하는 거고 사화는 사유축 금운동을 해요. 그러면 인목 입장에서는 '어 나는 너가 불인 줄 알고 나는 인호술 운동을 하는 애니까 난 너가 불인 줄 알고 갔는데 어라 얘는 나랑 다른 운동을 하는 녀석이었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인사형살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 내가 인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화가 들어오면 형살이 형성이 돼요. 그쵸? 그러면 형살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째고 꼬매고 재조정 새로 짜고 붙이고 해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사 형상이 작용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수술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일지나 이런 데에서 쪼끔 더 영향을 미치면 아니면 외지에서 그런 게 발리면 직업을 그러니까 내가 직업적으로 뭔가 이동이 있거나 아니면 직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어떤 불협화음으로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법적 다툼 이런 것들까지도 '내가 인목이 있는데 사화운이 들어오면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내가 인목이 또 일지에 있냐 월지에 있냐 연지에 있냐 시지에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위치를 보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오화는 뭐예요? '아 얘네는 우리는 알고 봤더니 같은 삼합이야.' 삼합은 뭐라 그러죠? 만나는 순간 그냥 "난 너 너무 좋아." 이러면서 "우리 같이 빨리 불을 만들어." 이러면서 얘네들은 뭐 재고 따지고도 아니야. 그냥 보면 좋은 거야 보면. 그럼 뭐예요? 오화는 아까 우리 간목한테 뭐라 그랬죠? 상관이라 그랬어 상관. 상관은 좀 가공이에요 가공. 가공하는 거. 뭐 뭔가 새로 제조해서 만들거나 막 이런 업종이에요. 아니면 말을 하는 직업이거나 아니면 장사를 할 때도 이제 가공한 거. 그러니까 뭐 카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점은 식상이 아니 식신이 쪼끔 더 가깝고요. 상관은 커피, 빵 뭐 이런 거 있잖아 좀 모양 이렇게 좀 이렇게 제대로 된 모양이 아닌 거. 이런 쪽에 좀 가까워요. 그러면 간목인월이 오화운을 만났을 때는 내 상관에 썼어. 뭔가 나의 직업적으로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하고 있으면 뭐 손님이 물린다거나 아니면 나의 기술과 재주가 수익이 된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운에는 어떤 표현, 기술, 가공, 제조의 힘을 간목인월일 때 혹은 내가 인목을 갖고 있는데 오화를 만나면 요런 것들을 잘 쓸 수 있다. 특히 근데 간목이니까 이게 상관이 되는 거예요, 오화가. 고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해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음. 이해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맞아요. 선택의 문제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용한 선생님께 점을 보셔도 그 선생님이 아무리 여러분한테 대박이 난다고 해도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다. 그러면 결국 이제 내 발등은 내가 찍는 일이 벌어집니다. 재밌게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여러분 아시죠? 막 날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되게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오늘 아시면 사주 명식을 보실 때 많이 적용해 볼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잘 몰라도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 간목 인월생에게 금은 뭐예요? 평간정간이죠. 그러면 이제 간목 인월생이 신금이라는 지지신금 말하는 거예요. 지지신금. 이거 천간의 신금 아니고요. 지지신금은 평간이 돼요. 평간. 그리고 또 뭐가 돼요? 인신충이 돼요. 역마끼리의 충이 되죠. 그리고 유금은 뭐가 돼요? 정관이 돼요. 정관. 그러면 지장간. 지장간 안에는 지장간에 이제 신금이 되고 우리 인목이 유를 만나면 뭐가 돼요? 인유 원진이 돼요. 원진살 우리 배웠죠. 그 원진은 뭐라 그랬죠? 약간 바라보고 있으면 피곤한 관계가 원진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간목 인월생이 이제 우리 평간 정간운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왜냐면 인월이기 때문에 인신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얘가 간목이라고 인신충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목을 갖고 있으면 신금이 지지에 들어오면 무조건 인신충이 일어나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내가 신금을 갖고 있어도 인목이 들어오면 인신충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운에서 들어오는 애가 더 힘이 센 거예요. 나는 간목이날 나무의 세계에 태어났는데 나무의 세상에 신금이라는 운이 와서 나를 딱 충해버리면 금이 이겨버리는 거거든요. 나의 평간이 이기는 거예요. 운이 더 강하니까. 아, 그러면 나의 평간에 관한 일이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알고 보면 이제 병의춤은 식신과 이 안에 왜냐면 병화가 이 안에 지장간 안에 있고 신금에는 임수가 장생을 하는 그러니까 이 장생하는 애들도 충을 하는 거거든요. 인신충은 얘네 이 나무와 금만 충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지장간에 있는 병임충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평간도 충을 해서 평간이 이기는데 나의 식신과 편인이 식신이 뭐예요? 임목한테는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나의 먹거리, 나의 어떤 밥그릇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 임수라는 이 편인이 와서 충을 해 버리니까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어떤 더 큰 발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 순간에는 어때요? 번거로워. 어려움도 있어. 인신이니까 또 어디 이동도 할 수도 있어. 내가 원하지 않는 이동이라고 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는 그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큰 변화, 무조건 재조정, 문서. 그래서 쉬운 운은 아니지만 저 변화 끝에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운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좀 버티고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 이게 목의 기운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금운이 오잖아요. 관운이 이렇게 와 가지고 뭐 충이든 뭐 이런 식으로 좀 일이 생기면 특히 목의 세력이 많은 분들이 대운에서 이제 금의 세력을 와서 그 운이 흐르면요. 좀 이혼을 많이 하거나 여자분들은. 응. 좀 아니면 뭐 이혼이 아니어도 약간 굴곡이 있다거나 요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오행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깨지는 게 금하고 목의 싸움이에요. 그냥 뭐 다른 거 생각해 보세요. 뭐 토국수 막 그렇게 엄청나게 치열해 보이진 않잖아. 막 흙이 막 물을 어떻게 막아 보려고 하는 건데 막 깜짝이야." 뭐 이러진 않잖아요. 어 너무 놀랐어."
토 저럴 수 있어? 뭐 그러신 분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수국화, 불하고 물의 싸움은 그냥 이렇게 딱 봐도 싸움이 좀 안 돼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물이 불을 끄잖아. 불이 물론 뭐 물에 쉽게 안 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느낌이 '아 불이 났으면 물을 보면 그냥 꺼질 거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무와 목은 좀 어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부딪히면 되게 크게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나무의 기운이 많은데 금운으로 뭐 대운이 온다 이러면 약간 고런 이혼이나 뭔가 좀 인간관계 파던이나 아니면 내가 살던 곳에서 못 살고 좀 떠난다거나 뭐 요런 식으로 좀 풀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몰려 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목이 있어도 화토로 해서 금까지 가면 그게 그렇게 충으로 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목만 모여 있고 뭔가 화토가 화나 토의 기운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금이 와서 때려 주면 이게 그냥 충으로 되면 이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 목금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가장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간 좀 '인생의 굴곡, 변화를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유금, 유금은 이 인목을 만나면 원진이라고 그랬어요, 원진. 그쵸. 원진 뭐라 그랬죠? 그냥 마음이 싫어하는 건 아니야. 어. 우리 얘기했잖아요. 인신충 얘처럼 완전 싫어하진 않아요. 그냥 안 보고 말하면 돼요. 근데 인유는 이 옆에 있던 유금이 얘네들이 싸우니까 인목하고 얘도 껄끄러워진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안 보면 마음 쓰이고 막상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인목 안에 있는 병화하고 유금에는 뭐가 있죠? 지 천간에 신금이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병신합 수가 돼요. 이 지장간 속에서도. 그러니까 얘네는 원진이야. 안 볼 거야." 그랬는데 이 안에서는 합을 해 버리고 있거든. 어. 그래서 요때 좀 이제 바람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운일 때는. 그러니까 암합을 하는 거야, 요 안에서는. 겉으로는 '아 불편해. 나는 너 싫어.' 이랬는데 알고 보면 뒤에 또 다른 누군가. 그래서 고런 일이 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무조건 목하고 금이 와서 "나빠요." 뭐 "이혼해요." 이게 아니에요. 이 이게 적당히 돌고 있다 혹은 운도 요렇게 좀 스무스하게 간다 그러면 훨씬 나아요. 근데 막 너무 몰려 있는데 그냥 이것도 와 가지고 그냥 확 하면 좀 이렇게 충이잖아요. 어쨌든 충하면 깨지는 거거든. 깨져서 나오는 어떤 부스러기는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다시 연결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좀 피곤함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만났을 때 봤습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세운에서도 금기운이 들어오면 구나요? 28년 초 금으로 들어오는데 금기운 나무가 많으시니까 음 좀 영향을 받죠? 세운은 맞아요. 세운이 그 28 년부터 금이니까. 근데 이제 세운은 대운보다는 좀 인제 작은 영향이니까 '그 해에 잠깐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그런 번거로움, 이동, 어떤 직업적인 변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는 이제 안 썼는데 미토, 간목 인원한테는 미토는 뭐예요? 미토도 역시 천의 기운이고 미토만이 어떻게 보면 진짜 토다운 가장 짭토가 아닌 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천의 기인이라고 배웠고 제가 천의 기인 편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목 인월생이 우리 술토를 만났어요, 술토. 인월과 술은 뭐죠? 오하리 사이에 둔 삼합의 운동성 형제잖아요. 음. 근데 간목한테 술토는 인월 말고요. 그냥 간목일간한테 술토는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간목일관 입장에서 이 술이라는 글씨가 좋지 않아. 왜? 수일토에는 뭐가 임묘된다 그랬죠? 뭐가 이 술이 뭐를 잡아넣죠? 병화를 잡아놔요. 병화랑 을목이랑 뭘 기토를 잡아놔요. 그쵸? 근데 이 간목 입장에서는 병화가 식신이거든. 어쨌든 내 어떤 밥그릇, 나의 어떤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게 묶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술이 뭘 해도 답답하단 말이죠. 응? 답답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인월이잖아, 인월. 간목, 그냥 간목이 아니라 인월의 간목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왜냐면 얘네들은 인호술 삼합의 운동성 운동을 하려고 언제든지 이 오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대기 중이기 때문에 그 답답함이 좀 덜해요. 간목 인월생은 술토를 만났을 때. 그냥 간목이 술토를 만났을 때보다는 덜하다. 왜냐면 오화를 만나는 순간 술이 바로 병화를 이렇게 감춰뒀던 걸 잊어버리고 자기는 우리는 불이야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식신이 잡혀 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래서 인월이라는 글씨가 있기 때문에 저 술이 완전 망하거나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 지지에 어떤 글씨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일간한테는 힘든 거였는데 그 지지의 글씨 때문에 이렇게 좀 중화되고 잘 되는 경우가 오히려 좀 완화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볼 때는 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보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목, 인월이 해수와 자수를 만났을 때예요. 해수와 자수를 만났을 때. 그러면 간목한테 해수는 뭐가 되죠? 간목한테 해수는 뭐가 돼요? 편인이에요, 편인. 그쵸. 편인인데, 근데 또 해수에는 뭐가 장생을 해요? 간목이 장생을 해요.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편인의 엄마긴 하지만 나를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니까, 좋죠. 좋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간목 헤어세 뭐 이런 분들은 에너지가 엄청나죠. 장생으로 태어났으니까 본인 자체가. 그래서 이게 근데 임목은 또 해수하고 뭐가 돼요? 인해한 목이 돼요. 이 임목이 해수를 딱 잡아서 목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간목인월인데 어떤 해수운을 만난다. 근데 내가 만약 어떤 자격증이나 시험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좀 유리하겠죠. 내가 해수를 먹잖아. 그래서 나는 내가 이기는 거 아니냐. 목. 편인의 문서를 내가 확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런 쪽으로는 좀 좋고 또 이걸 만약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약간 특수 분야, 편인이니까 좀 더 독특한 기술력, 좀 그러니까 대중적이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합이잖아요. 합. 인내야 목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해수나 간목이 합을 해 버리니까 합은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합해져 버리면 이 둘 다 못 써먹는 거가 돼 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옆에 같이 붙어 있거나 뭐 운으로 들어와도 그렇고. 그럼 뭐예요? 인의 합도 목이 됐어. 심지어 합해서 목으로 변해서 그럼 뭐야? 나의 어떤 자아가 되게 과잉해지는 거야. 편인까지 내가 먹어서 그래도 난 목인 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신감이 너무 과잉돼서 내 어떤 실력만 믿고 좀 무리하다가 그게 좀 실수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이라고 무조건 좋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쓰는 운인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자수. 자수는 정인이죠, 정인. 응? 간목한테 정이 있는 자수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사주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내가 간목인데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월은 인옷을 화운동을 하고 이 자수는 신재진 수운동, 좌우충이 되죠. 그래서 얘네 사이가 그렇게 가까울 수 없어요. 그리고 자수가 들어오면 인목하고 격각이 일어나요. 그쵸? 자축인, 축을 사이에 두고 얘네들이 격각이잖아. 서로 섞일 수가 없어. 그래서 간목인월인데 만약 자수운이 들어온다든가 뭐 아니면 간목 자월생인데 뭐 인목운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아무래도 격각이니까 우선 직장, 사회생활에서 오는 변화, 변동. 근데 그 변동이 약간 내가 원한다기보다 원하지 않거나 뭔가 상황에 의해서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좀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목을 만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격각도 일으키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수한테는 정인이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 이런 쪽에서 도움은 분명히 받을 수 있다. 문서나 공부 뭐 이런 형태에서. 그래서 좋게 봐야 되는데 얘가 간목인월, 월지가 인목이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원치 않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제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저희 그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올려드리니까 공부하실 때 이거 같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 더 이해가 잘 가요. 이렇게 명식을 이렇게 그려놓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 월지에 있는 글씨들과 어떤 그 나머지 지지의 12글자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작용에 관해서 오늘은 이제 간목과 임, 임목, 그 묘목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